안녕하세요. 인사관리와 복지경영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인사관리란 무엇일까요? 인사관리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조달하고 유지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그리고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이 관리 활동의 체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에서 계획과 조직과 통제의 이 관리 활동의 체계가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적 의미에서의 인사관리의 정의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적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끔 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함께 개인의 안정과 발전도 아울러 달성하게 하는 조직에서의 사람을 다루는 철학과 그것을 실현하는 제도 및 기술의 체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사와 노무관리란 무엇일까요? 기업 내에 인간 노동에 관한 관리 활동의 총칙과 특별히 인사 노무관리의 영역과 개념, 그러한 구분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동자 관리, 인사 관리, 인력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등으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라는 용어는 관행적이고 기능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관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어떤 말일까요? 조직체가 보유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으로 이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그리고 일련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말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사관리를 인적자원 관리 내지는 노동력 관리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노무관리는 어떤 것일까요? 인적자원 이외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측면, 다시 말하면 생활인이라든지 사회적 존재라든지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문제로 삼는 여러 시책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복지후생이라든지 인간관계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노무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관리와 노무관리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하고 또 규정하고 또 나름대로 정의 내리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과 배치와 그리고 교육, 훈련, 승진, 퇴직, 임금, 안전, 위생, 근로시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동을 시키기 위하여 사람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하는 인원 계획을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모집 방법을 보면 공모와 연고 이런 등을 통해서 모집 방법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상과 시험의 방법, 학과라든지 면접, 적성검사, 또 집단 토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집 방법이나 대상이나 시험 방법 등은 채용 목적에 맞추어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경영에 있어서도 인사관리의 핵심은 어떤 것일까요? 인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서 경영 혁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인재 확보에 대해서는 CEO들의 생각은 매우 확고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매년 1000시간이 넘게 해외를 다니는 CEO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 역시 한 명의 인재가 1000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인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경영 혁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에서도 이제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의 경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재원이, 사람이라는 이 리소스가 바로 기업의 핵심 경쟁 우위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인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인사 시스템의 구축은 경영 혁신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사관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인사관리의 목표는 단순히 사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수한 인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서 경영 혁신을 이루는 데 그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원리에 기초한 경쟁 사회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형 인사제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과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인사관리의 출발점인 채용 시스템에서부터 평가, 등급관리, 보수관리, 그 다음에 경력개발관리, 인재 이동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관리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사관리란 기업의 능동적 구성요소인,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구성요소인 인적 자원으로서의 종업원의 잠재 능력을 최소가 아니라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그들 스스로가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며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일련의 체계적인 관리 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금 더 도식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떤 것일까요? 노동력 최고 이용설과 협력 관계 형성설이 있는데요. 노동력 최고 이동설이 바로 주로 생산 방법을 배경으로 종업원의 개인적 능률만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노동력 최고 이용설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협력관계 형성설로 나름대로 발전한다 그럴까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협력관계 형성설은 인간관계 연구의 영향과 집단화 그리고 자동화 등에 따른 팀워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것이 협력관계 형성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인사관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인사관리는 기업의 생산적 목적의 달성, 그리고 조직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 더 나아가서는 인간적 측면의 충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업의 생산적인 목적을 달성시키고 조직 내의 이해관계, 언더스탠딩이죠. 언더스탠딩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적 측면의 충실 등을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관리, 그 다음에 기술이죠. 효과적 관리하는 기술이 바로 오늘날의 인사관리다라는 것이죠. 그걸 총 정리해 본다면 오늘날의 인사관리는 인간 노동력의 관리로서가 아니고, 노동력의 관리가 아니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사기 또는 근로 의욕을 높여서 창의력을 도모하는 관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사고과의 목적을 볼 때 경영 활동에 있어서 구성원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측정하여 합리적인 인적 자원 관리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동시에 구성원의 노동 능률을 향상시키고 동기 유발을 형성하는 데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영의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 동료들이 함께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함께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일을 적당한 시기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뭐든지 그러이러할 때에 그 타이밍에 잘 도와주고 그 타이밍을 잘 막아내고 그 타이밍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 나간다면 사실 그것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고 매우 보람 있는 일이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당한 타이밍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고요하고도 투명한 기업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적절한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적절할 때 시간은 인간의 내면을 정리하고 인간에게 올바른 리듬을 선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인간은 자기의 내적 리듬을 부합될 때 비로소 정기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본성이나 리듬을 거슬러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그 인간의 감성적으로도 별로 꾀람직하기도 하고 또 리듬에 있어서도 별로 언밸런스가 생기고 그럴 때는 그런 걸 거슬러서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멸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작업에 대한 시간 등록, 그 다음에 이 등록기를 따라서만 일하고 자기의 내적 시계를 배제한다면 금방 그는 지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훌륭한 기업의 문화는 비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 어떤 것일까요? 비전이라는 것은 일상의 문제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동기를 부여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동료들에게 뭘 줄까요? 모티베이션인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동료들로 하여금 중요한 일을 함께하고 더욱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 느낌을 갖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비전은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비전을 실현하려면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뭘 이루어야 될까요?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목표, 여기에 합한 그것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뭘 찾지 못할까? 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조직 중에 기업 경영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운용하고 있는데 목표 실현을 위해 인력의 조달, 유지, 개발, 활용하는 관리활동의 체계로서 인사관리라는 방편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인사관리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루는 제도적 체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제도라서 바로 관리의 대상과 주체는 모두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의 성과를 좌우하는 활동이므로 인사관리가 잘 되고 또 기업의 성과를 높이게 되어서 결국 기업의 기본적인 기능, 즉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사회의 복지 향상을 가져오는 기본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에서 관리의 대상이 사람이고 또 주체도 사람입니다. 인간 상호작용 관계를 볼 때 이들의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바로 사회와 문화적 환경과 전통의 영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 프레임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의식 조회의 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학에서 frame of reference라고 이야기하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볼 텐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성향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능력이나 성향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시 될 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복지에서 인사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함께 토론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